Let's go. 오늘은 뭘 먹을까? 토마토 아저씨. 하하호 휘파람 불며. 토마토 아저씨. 토마토 아저씨. 우리 가족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티 앤 스테이크 전문점 토마토 아저씨.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부진, 성적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혈압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 중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역시 야식의 최고봉은 짜파게티. 이 정말 마약이네, 마약. 밤에 야식 먹는 패턴 자체도 그런데 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인스턴트에다가 게다가 이 얘는 거의 참을 수 없어요. 지금 멘트 하다가 잠깐 내려놨는데도 빨리 얘기하고 지금 저 그릇을 다시 집어야 한다라는 그 충동으로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오늘부터 특집입니다, 특집. 이 특집입니다, 특집. 제 말투가 이제 거의 틀에 박히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다른 방송 일자에서 요 멘트만 따오면 똑같을 것 같은 말투가 특집입니다, 특집. 집자를 강조한 건 웃기잖아요. 특집입니다, 이게. 그렇죠. 어저께까지 제가 정말 아야 소리 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목이 좀 안 좋았었고, 오늘도 제가 내일하고 모레하고 계속 공연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연이 없더라도 지금 목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좀 말을 이런 식으로 작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이 아파서 아니면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 장소여서 이렇게 말을 작게 하면 정말 방송 들을 때 제가 제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역겨우니까, 너무 상냥, 너무 나긋, 너무 다정하니까 저는 괴로운데 여성분들 말고 남자분들도 이 목소리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좁은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날 전주에서 공연이 있고, 일요일 날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으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사실은 주말 거까지 요 목소리 톤으로 다 일괄적으로 해놓고 공연 모드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옵고, 오늘 특집은 붕어빵 특집이에요. 붕어빵 특집이란 무엇이냐? 붕어 안에는 아니다. 붕어 안에는 왜 빵이 안 들었나? 이번 감기가 현기증이 심해요. 제가 상태가. 붕어빵 안에는 왜 붕어가 안 들었나를 분석해보는 그런 특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예감이 드는데, 자, 존 레논의 노래, 존 레논 노래 중에서 저희 방송에서 존 레논 노래를 엄청 매일 틀어대는 건 아니지만 주로 Imagine 이나 아니면 Love is real, real is love 이 노래든가 영원히 질리지 않는 이런 노래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저희 방송도.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특히 우리나라의 FM 프로그램에서는 존 레논 노래가 나가면 Imagine 이래요. 그리고 정치색이 굉장히 강하고 존 레논의 카리스마가 드러나는 Woman is the Nigger of the World라든가
월킹 클래스 히어로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은 서구에서 계속 끊임없이 들려지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단절인 것 같고, 그러니까 통기타 하나, 피아노 하나로 딱 심플하게 만든 것 같은 노래들, 그 외에 상당히 색깔이 짙은 노래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존 레논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상냥하고 나긋하고 부드러운. 존 레논 노래에는 조용하고 잔잔한 거지 상냥하고 부드럽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매진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주 잔잔하고 아름다운 노래인 것 같지만, 이매진이야말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노래들보다도 훨씬 더 정치색이 짙고 그 투쟁적인 엄청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매진 그러면 상상해 보아요 뭐 그러면서 하하 자기야 너무 빨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천국이 없다 지옥도 없다고 생각, 뭐 이걸로 들어가서 일단 종교부터 부정하고 들어가는 무지하게 센 노래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드릴 이 워먼은 존 레논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존 레논을 길러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모, 그리고 전처, 그리고 끝까지 인생을 함께했던 동반자인 오노요코를 비롯, 이 사람은 어쨌든 딸은 없었으니까 아들만 둘 있었고요. 이 여성에 대한 존 레논의 헌사랄까요? 그래서 존 레논은 그 자신이 동성애자는 아니었지만 중성적인, 그리고 여성의 입장을 굉장히 깊게 통찰하는 그런 가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그런 투쟁에도 자신을 굉장히 많이 바치는 그런 삶을 보냈었습니다. 자, 그런 존 레논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워먼으로 시작하는 붕어빵 특집입니다. 부드러운 분위기, 부드러운 목소리니까 말미를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멕시코 오시면 제가 편집에서 김치도 사놨는데 그거 좀 줄까요?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IPO에서 차단해. 영국 하나라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We're all going to die down there.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고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계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 출판 유령원. Sitting on the doorstep of the house I can't afford. I can't
네, 벨로테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노래는 줄리안 레논의 노래였습니다. 오히려 존 레논이 비틀즈의 멤버였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나이가 아주 어리시거나 아니면 팝음악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이야말로 그리고 존 레논이 서구 정치계 전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다가 광적인 팬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내막을 파악하고는 있지 못하는 광적인 팬에 의해서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부인인 오노요코와 함께 있다가 들어가는 길에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한 뭐 이런 비운의 이야기를 모르실수록 더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광고 끝난 다음에 갑자기 지금 방송 트셔가지고 오늘 뭐 하는 거임? 이렇게 타이밍을 잘못 잡으신 분들이 아니면 오늘 첫 곡이었던 워먼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게 부자관계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줄리안 레논의 벨로테를 들으셨다면 분명히 같은 가수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창법은 닮았습니다. 그런데 줄리안 레논에게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어서 알량한 뭔가를 도모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뒤집어 씌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줄리안 레논은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고 너무 많은 재산을 남기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서까지 뭔가를 도모할 동기가 좀 희박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 노래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므로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당연하다라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울었거든요. 그 존 레논의 그림자가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 독창성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든 그냥 복제품이라는 소리를 듣든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좋으니 줄리안 레논에 의해서 죽은 존 레논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노래들이 존 레논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슈퍼 뮤지션, 이제 위대한 예술가로 본인이 만들어내는 음악이 아니어도 좋고, 존 레논처럼 달콤한 목소리 그 이면에 정말 우리가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을 던지는 그런 무거운 아티스트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러니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숫자는 정말로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줄리안 레논은 아주 의기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본인도 의기소침하기도 했던 것이 역시나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한편으로는 편한 것도 있죠. 아버지가 비틀즈니까 사실은 평론가들도 이렇게 약간 입맛을 쩝쩝 다시긴 했어도 좋긴 좋은데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긴 했어도 아버지의 후광을 뛰어넘으라 따위해 주면 아무도 안 했거든요. 돼야지. 그런 거잖아요. 좀 무리한 요구인 거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야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음악의 그 내용적인 면으로는 근처에도 못 갔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한테는 그것이 눈물 나는 반가운 유의미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붕어빵 특집은 줄리안 레논, 존 레논 이 부자의 노래로 시작을 해봤는데, 특히나 그 존 레논의 창법은 비틀즈에 있을 때하고 솔로로 독립했을 때는 같은 창법인 것 같지만 그 불안정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로 독립한 다음에 훨씬 불안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노래를 더 못 부르게 된 거죠. 나는 가수다는 근처에도 못 가는 거죠. 그나마 비틀즈였을 때는
더 젊고 뭐 힘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으나 아무래도 그 비틀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 특히 폴 맥카트니하고 화음을 맞춰야 했었고 자기 마음대로 확확 늘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로 활동한 이후에는 조금 더 내면에 침잠하면서 음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영혼이 흐느끼면 흐느끼는 대로 그런 목소리를 들려줬기 때문에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매끈하고 노래 잘하는 폴 맥카트니하고는 극과 극의 대조였던 셈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노래를 더 못하게 되는 것일 텐데, 아마도 가창력 기준으로는요. 그래도 비틀 시절에 존 레논 노래도 훌륭하고 멜랑콜리하지만 솔로 시절에 보여줬던 그 영혼의 깊이에 비하면 애죠, 애. 자,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뭐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 좋으니 우리가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너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전해주었던 그 음악을 생각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마. 뭐 이런 뭔가 연민과 보분을 일으킨 생긴 것도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심하잖아요. 어떤 사진은 그냥 밑에 정확하게 표기 안 돼 있으면 헷갈리는. 더군다나 그 상처받기 쉬운 소년처럼 생긴 면이 똑같이 생겼어요. 기절하겠어요. 뭐 코가 닮았다, 눈이 닮았다 이런 것도 이런 건데 얼굴 딱 보면 야, 상처 되게 많이 받게 생겼다.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줄리안 레논의 노래를 한 곡 더 듣죠. Too Late for Goodbye. 네, 줄리안 레논의 Too Late for Goodbye였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있는데 네가 정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이상 우리가 너한테 뭐라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묘한 연대의식하고 동질감 같은 거, 보호 본능 같은 거, 친밀감 같은 거, 이런 감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가지 빼먹은 사실이 있네요. 왜 줄리안 레논이 등장을 했을 때 마치 올 것이 왔다라는 듯이 전 세계 팬들이 그렇게 줄리안 레논의 음성을 기뻐하고 그랬었느냐. 바로 그 유명한 Hey Jude에 나오는 주드가 줄리안 레논이니까요. 그때가 이혼하기로 결정돼서 그 줄리안 레논이 매우 침울하게 집에 고독하게 앉아 있었는데 집에 폴 맥카트니가 찾아왔었대요. 그러고서 그 풀이 죽어있는 줄리안을 보고 위로하는 마음이 들어서 만들었던 노래가 Hey Jude. 노래 가사도 고록하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설정하고 맞습니다. 근데 존 레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가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혼하고 자기 아들이 풀이 죽어있다고 해서 폴 맥카트니가 자기 아들을 위로한답시고 어쨌든 노래 제목이 헤이 줄리안이 아니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게다가 그 당시에 이미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는 엄청 사이가 나빴어요.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가 유일하게 한 가지 지킨 미덕이 있다라면은 비틀즈의 초창기에 이 두 사람은 라이벌이니까 누가 곡을 써서 주도를 하더라도 저작권 실제로 법적인 권리도 그렇고 표기할 때도 그렇고 레논, 맥카트니로 표기한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지킨 거. 그거 이외에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야, 저게 어른이 맞나. 한쪽은 모차르트의 재림이라고 하는 음악의 천재 폴 맥카트니, 한쪽은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는 얘기지만 예수 마호메트 석가와 비교됐던 인류의 리더 반열이라는 이 두 사람이 정말 저렇게 치사하게 치고 박았을까라는 정도의 감정 싸움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런 와중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비틀즈 주변에 있는 그 전기적인 이야기들도 너무 설들이 많아서 다 일일이 믿을 바는 못 됩니다만 어쨌든
헤이 주드의 주인공이 줄리안이라는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나나나나나나 이 참 그렇게 위로를 받던 소년이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해서 이런 목소리를 들려줬으니까 다들 좋았겠죠. 자, 그런데 그저 아버지 아들 관련해 가지고서 제일 저희한테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I am your father 이거 아닙니까? 루크, I am your father. 그거를 다스베이더 가면을 벗은 다음에 죽어가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가면을 쓰고 얘기했던가요? 네, 벗고 나서 얘기하지 않았나? 네, 가면을 쓰고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 저희 개인기 이제 끝간 줄 모르죠. 감기 상황에서도. 그랬는데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들이. 존 레논이. 바로 오노 요코와의 사이에서 나온 숀 레논이에요. 줄리안 레논 하고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감정을 일으키는 게 많은 비틀즈의 팬들이 비틀즈의 해체 요인 중에 하나로 오노 요코를 정말 많이 원망을 했었거든요. 남의 가정 파탄 내놨다. 비틀즈 깨놨다. 죽여라. 살려라. 정말 이 마녀사냥 아닌 마녀사냥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왜 우리 한국인들 의식 구조에는 일본 여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남자한테 양말을 신기고 무릎 꿇고 뭐 음식을 대령하고 막 아직도 이런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에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노요코는 일본 여성 이라는 그 정체성하고는 다른 이런 각도에서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현대적인 그런 여성이고 본인 자신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위 예술가이면서 목소리는 뭐 그렇게 가수할 만한 솜씨는 아닌 것 같지만 묘하게 존 레논하고는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뭐 그런 단편적인 얘기를 가지고 재단을 하기는 힘들지만 뭐 하나만 예를 들어봐도 이름이 요코 레논이 아니잖아요. 예, 그 요코 오노인가 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서양식으로 하면은 요코 오노인데 끝까지 오노 요코잖아요. 그냥 나한테 왜 이럼 딱 좀 이런. 그래서 존 레논이 그렇게 휘둘리니까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나 본데 뭐 주변들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굳이 오노요코와의 만남이 없었어도 존 레논은 이혼을 했을 것이고 오노요코가 없었어도 비틀즈는 해산을 했을 것이고 오히려 오노요코가 없었다라면 존 레논이 그 말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용기 있는 행동이라든가 뭐 왕성한 작품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이제는 또 그게 대세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숀 레논 역시 아버지의 후광에 걸맞는 활동은 가당치도 않은데 뭐 아버지가 너무 좀 어지간해야 말이죠. 그렇지만 줄리안 레논이 아버지의 모사품인 것 같은 그 서정성을 쫙 불러일으키는 그런 추억의 그걸 돌려주는 역할이었다면 독립적인 뮤지션으로서의 존재감은 숀 레논 쪽이 오히려 좀 더 나아요. 줄리안 레논이 데뷔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소년이었던 숀 레논은 그 이후에 다양한 각도, 다양한 음악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창법도 존 레논 아들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 그리고 아버지의 인상이 느껴지지만 비성, 콧소리가 강하고 조금 더 그 움직이는 선들이 다른 이 목소리는 들어보면 오노요코의 창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릴 때 아빠 노래 말고 엄마 노래도 굉장히 열심히 들은 모양이에요. 오늘 그래서 비교해보시라며 오노요코의 노래까지 틀어드리는 그런 다큐멘터리적 만행은 하고 싶지 않고 숀 레논의 파라슈트를 보내드리는데
이 존 레논의 얼굴도 붕어빵 특집 아닙니까? 존 레논 얼굴을 휙 갖다 박았는데 눈 색깔하고 머리 색깔만 동양인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서 뭐 어머니 아버지가 백인하고 동양인이니까 그 섞여 있는 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상처받기 쉬운 소년 같은 그 존 레논의 이미지와 또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런 존 레논의 이미지, 그리고 왠지 신비스럽고 뭐 모든 거를 포용할 것 같은 오노요코의 얼굴과 또 완전 그 사이코에 가까운 엽기 행각을 일삼는 그런 오노요코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섞여 있어서 되게 매력 있는 얼굴이기는 한데, 거기까지입니다. 존 레논입니다. Love is like an airplane. You jump and then you pray. The lucky ones remain in the clouds for days. Life is just a stage. 자, 이제 두 번째 아버지가 등장할 차례네요. 레게 음악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미지는 뭐 남쪽의 장렬하는 태양과 왠지 게으름을 부려도 될 것 같은 그런 나른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게으름 부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뭐 이런,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코불코불 해서 절대로 안 감을 것 같은, 그리고 감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머리를 하고 나와서 뭐 이런 게 이제 레게 음악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붕어빵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밥 말리인데요. 밥 말리는 바로 레게 음악의 창시자, 그 본인이자 완성자이자 예언자이자 뭐 이런 뭐 음악적 역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듯한 그런 행적을 보였습니다. 존 레논과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뮤지션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범지구적인 청년층들을 인도하는 예언자이자 지도자로서 받아들여졌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한창 그러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던 가운데에 총에 맞아서 암살되었다라는 면도 이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레게 음악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이런 늘어지는 음악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상업음악으로서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살아남아서 전해지는데, 레게 음악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렇고 비교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전투적이고 정치적이고 공격적이고, 게다가 또 종교적인 측면까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레게 음악을 패션부터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트렌치 헤어라고 그랬던가요? 명칭은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그 하여간 안 감을 것 같고 그리고 감아질 것 같지도 않은 그 머리 말씀이죠. 그 레게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자마이카라는 나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 흑인들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흑인, 그리고 노예로 끌려온 그 자손으로서의 흑인에 대한 그 집단적 컴플렉스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맹렬한 자의식의 발현, 그게 한편으로 보면 레게 음악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종교적으로는 라스타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라스파타리교인데요. 언뜻 들으면 되게 황당해 보입니다. 뭐 사망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디오피아의 황제였던 셀라시아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그리고 교주로 모시고 그 종교가 성립된다는 거죠. 뜬금없이 왜 남미 미국 대륙에 있는 흑인들이 이디오피아 황제냐? 백인들은 서로 그래서 쿵지락쿵지락 해가지고서 대통령을 뽑지만 자신들은 오히려 군주인 이 셀라시아 황제를 옹립함으로써 왕이 있는 그런 한 개의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노예라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흑인들은 언젠가는 혹은 조만간 아프리카로 다들 회귀해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 이야기냐라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나면서부터 근원적인 컴플렉스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전 세계 각국에 굳이 뭐 자마이카에 있는 흑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 세력이 소멸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레게 음악이 바로 그 라스파타리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리고 현재도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뭐 모든 레게 음악 밴드들이 그 종교의 신자일 필요도 없고 강요도 없고, 레게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뭐 이상한 종교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없는 매우 기이한 느슨한 종교이죠. 바말리는 사실은 백인과 자마이칸 혼혈로 아버지는 영국계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백인 혼혈로 태어났지만 뭐 이렇게 뭐 오늘은 레게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닐까, 요즘에서 줄일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전투적이고 강렬하고 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자마이카의 민속 음악의 성격이었던 뭐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는데, 이것이 레게로 발전하면서 서양 음악들을 흡수해서 이런 서구 대중음악에 융합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뭐 훗날 월드뮤직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으면서 제3세기 민속음악들이 서구음악들하고 많이 합쳐지지만, 뭐 이웃 사람들은 그 월드뮤직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경 벗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 레게는 훨씬 그 이전에 제3세계의 음악이 거꾸로 서양 음악 시장을 침공해 들어가서 버젓이 상당히 큰 영토를 떼어먹고 여기서 눌러앉을 테다라고 하고, 결국 이 백인들까지도 다양한 팬층을 포섭함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주요 음악의 카테고리로 남아있는 그런 역사적인 음악입니다. 왠지 모르게 비극적으로 아버지를 잃고 나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은 이 레논 브라더스라는 말 지금 제가 하긴 했습니다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으네요. 이 둘을, 그러니까 존 레논과 션 레논을 브라더스로 그런 식으로들 잘된 묘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밥 말리는요, 지금 붕어빵인데 붕어떼가 있습니다. 이게 라스파타리교 자체가 일부 일처로 열심히 헌신할 거를 강요하는 근처에도 안 가는 종교거든요. 가급적 많은 자손을 가질 것을 권유하는 식의 종교라서, 반말리는 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이자 전도사답게 아주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부인과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뮤지션으로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활동하고 있는 아들은 지기 말리입니다. 지기 말리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뭐니뭐니 해도 그 쿠바와 자마이카 이쪽에 유명한 산물 중에 하나가 담배인데, 정말 그 연기가 꽉 차있는 그 밥말리의 목소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선이 가녀린, 조금 더 청년스러운 목소리를 들려주는데요. 그래서 지기말리의 노래 중에서 지기말리가 아버지의 노래들을 부르는 곡들도 많은데, 일단은 지금 더 카르스의 노래였던 아주 부드러운 전형적인 팝인 이 드라이브를 지기말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Who's gonna tell you when it's too late? Who's gonna tell you things? 생전에도 밥말리는 음악 활동 이외에 공연을 전 세계를 어디를 도착하든 그 레게가 갖는 메시지, 그리고 라스타의 메시지를 전도하는데 더 열성을 보였었는데, 사실 이 지기말리는 아버지가 요절하면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밥말리의 목소리를 재현해서 아버지가 남긴 명곡들을 고스란히 레코드로만 듣는 거는 음악적인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니까요. 그 명곡들을 현장에서 다시 불려지게 해서 그 음악들이 계속 공연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넘치고도 남는 뮤지션이거든요. 본인의 오리지널인 그런 작품들도 좋은 곡들이 많은데, 아버지의 그 연기 자욱한 그런 것들하고 좀 대비되기 때문에 오늘은 영화 OST에 쓰였던 지기말리의 드라이브를 먼저 보내드렸고, 마지막 곡은 아버지가 불렀던 그 노래를 바로 본인이 불렀는데 그거의 단스 믹스를 좀 명쾌하게 보내드릴까요? 그 댄서블하게 믹스가 돼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공격적이고 강력한, 앞으로 치닫는 듯한, 레게라 그러면 뒤로 이렇게 들어눕는 것 같은 느낌인데 밥말리는 앞으로 쏟아지거든요. 그런 느낌들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붕어빵의 첫 시간은 이렇게 Well, I man say, baby, you got me going up and down, twisting and turning like a merry-go-round.